あやはなんで韓国人の旦那さんと結婚を決めたのかですよね。最近日韓カップルが今めっちゃ増えとるらしい。ああ、なんか見た。40%以上なんかどんどん増えてるらしいけど、すごいね。それ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あやさんは。それについて、いいんじゃない？いいんじゃない？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K-드라마를 보면서 다정한 캐릭터로 한국인을 바라보거나 K-팝을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들 믿어지시나요? 지난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 건수가 무려 3,947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40% 폭증한 숫자죠. 반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은 고작 782건, 무려 5대1 비율입니다. 50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현실이에요. 그때는 한국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는데 지금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 현상을 일면 톱기사로 다루며 한류와 한국의 경제력 상승이 결혼 트렌드까지 바꿔놓았다고 보도했어요. 일본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현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43세 회사원 아키코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엔 정말 망설였어요. 주변에서 모두 말렸거든요.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려고 하냐, 문화 차이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아키코 씨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남성들의 가정적인 면에 깊이 감동했어요. 일본 남성들은 가사일을 거의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달랐어요. 요리도 함께하고 청소도 자연스럽게 분담하고 무엇보다 애정 표현이 정말 따뜻해요. 아키코 씨는 2019년부터 K- 드라마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하나둘 정주행하다 보니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됐죠.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로맨틱해 보였어요. 처음엔 이게 다 연기겠지 했는데 실제로 한국인 남성들을 만나보니 정말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녀는 2022년 서울 여행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홍대 클럽이 아니라 북촌 한옥마을에서였죠. 둘 다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달랐어요. 일본 남성들은 보통 할더 말더 하면서 대화가 어색한데 제 남편은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어? 하고 물어보는 그 작은 배려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가면서 아키코 씨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남편이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분위기예요. 육아, 가사일은 모두 여성의 몫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2024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하루 평균 1시간 23분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 남성은 2시간 17분이에요. 아키코 씨의 선택이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셈이죠. 지금도 후회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결정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405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1인당 GDP가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일본은 고도성장으로 경제력이 넘쳐났어요. 1985년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이 연간 4,500건을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고작 200건 남짓이었죠. 지금과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 전환점은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한일 공동 개최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2003년 겨울 연가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본격적인 한류 시대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침체가 깊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IT, 조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세 번째 전환점은 2012년 강남스타일 신드롬이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때부터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업.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들입니다. 도쿄대 사회학과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 여성들이 서구 남성을 선호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매력도와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5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한일 국제결혼의 지형도. 이건 단순한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두 나라 국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남 오빠라는 말이에요. 한국 남자 오빠라는 뜻이죠. 이 말이 일본 SNS에서 얼마나 인기인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한일 커플 해시태그를 검색해보세요. 무려 15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와요. 한일 부부는 8만 개, 한남 오빠는 12만 개. 정말 엄청난 숫자죠. 오사카에 사는 25세 대학생 유미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한국 남자친구와의 일상이 가득합니다. 서울 데이트, 부산 여행, 한국 음식 체험. 팔로워만 3만 명이 넘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올렸는데 댓글에서 어떻게 한국 남자친구를 만났냐 소개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 개씩 와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유미 씨는 2020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혔을 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어 교환 앱에서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죠. 처음엔 단순히 한국어 배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거예요.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대방의 배려심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대화할 때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말해주고 어려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해주고. 이런 세심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난 2023년부터는 실제 만남으로 발전하는 커플들이 급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SNS 노출이 또 다른 한일 커플을 탄생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도쿄 시내의 한 한국어 학원 원장 김선미 씨의 증언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어 학원 수강생이 월 평균 5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은 월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내 한국어 학원 수는 2020년 1200개에서 2024년 2800개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강생 중 20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언어 학습으로, 언어 학습이 실제 만남으로, 실제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드라마 속 사랑이 현실이 됐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SNS라는 도구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에서 한일 국제 결혼 전문 웨딩 회사를 운영하는 한지은 씨. 그녀는 지난 10년간 무려 1847쌍의 한일 커플의 결혼을 도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죠.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달에 한일 커플이 23쌍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50쌍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예요. 한지은 씨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본 여성들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 일본 여성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와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한국 음식도 익숙하고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요코하마 출신 29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첫 상담 때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A사 용지 10장 분량의 한국 생활 적응 계획서였어요. 어느 동네에 살 건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시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건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거예요. 이런 철저한 준비가 결혼 생활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커플들의 5년 후 결혼 만족도를 조사해봤는데 놀랍게도 92%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한국인끼리의 결혼 만족도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에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은 지금 사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청년들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지은 씨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5년, 10년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표면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두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거든요. 한국의 국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녀의 예약 대기 리스트에는 2026년까지 상담을 기다리는 커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요.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는 동양 여성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증언이죠.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오사카에서 한국인 남편과 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35세 나나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 남자는 마초적이고 여자를 무시한다는 일본 미디어의 이미지 때문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나나미 씨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신혼 첫 달에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아픈 아내를 간병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직장에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죽을 끓여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와주고.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남성들은 보통 집에 오면 신문 보거나 TV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매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이런 게 정말 새로웠어요. 이런 변화는 나나미 씨뿐만 아니라 주변 일본 여성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 남편을 보고는 깜짝 놀라요. 정말 설거지도 하네,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네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요. 실제로 나나미 씨의 소개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벌써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쿄 대학교에서 국제 결혼을 연구하는 사토 교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로맨틱하고 가정적이라는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는 K-드라마와 K-팝의 영향이 크지만 실제로도 한국 남성들의 의식과 행동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30대 기혼 남성의 86%가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10년 전의 54%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죠. 또 다른 변화는 감정 표현 방식입니다. 과거 한국 남성들은 과묵하고 뚝심 있는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훨씬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요코하마에 사는 27세 아야카 씨의 증언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일본 남자들은 평생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결국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진정성이었어요. 드라마 속 모습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한국 남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일본인 아내와 2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38세 회사원 김민수 씨가명을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호기심이 컸어요. 일본 여성들이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의 바르고 요리를 잘할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배려심이 정말 깊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고생했다고 위로해줘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언어 문제가 가장 컸어요. 서로 표현하고 싶은 걸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하고 아내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김민수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작년에 제가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예요. 아내가 일본 전통 방식으로 조문 편지를 써서 친척들에게 돌렸는데 모든 분들이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 남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32세 박정호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결혼 전에 한국 전통 예절을 따로 배워왔어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낼 때도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일본 문화 특성상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먼저 물어봐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과 달리 경쟁 의식이 없어서 좋아요. 남편보다 더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남편을 뒷받침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42세 이성민 씨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일본 여자는 정말 다르다면서요. 실제로도 한국 여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어요. 더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달까? 이런 긍정적인 경험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일본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시내 국제 결혼 상담소들에는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는 한국 남성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한일 커플이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현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가장 큰 시련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 찾아왔습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어요. 인천에 사는 32세 일본인 주부 미유키 씨 가명의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마트에서 일본어로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째려보면서 일본 사람이네라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위축됐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우리야. 정치와 개인은 다른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저를 보호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부부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29세 사쿠라 씨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시댁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걱정이 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제 집이라고 답했어요.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렸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오히려 그 시기가 그녀에게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몇몇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또 다른 어려움은 육아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서울에 사는 31세 아이코 씨가명는 5살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왜 일본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가 가장 당황스러워요. 아직 어린 나이라 국가나 민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에게 엄마는 일본에서 왔지만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특별한 가족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아이가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언어 문제도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광주에 사는 28세 유키 씨의 경험담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가장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도 사투리나 관용 표현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제사나 명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제 일본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시어머니는 일본어를 배우시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산후 우울증을 겪을 때였다고 여러 일본인 여성들이 증언했습니다.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친엄마처럼 돌봐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부부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셈이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시련은 있었지만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 남성이 이렇게 선택받고 있는 걸까요? 답은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국제 결혼의 주요 동기였다면 지금은 문화적 매력과 가치관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문조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 결혼은 주로 경제적 격차에 의해 결정됐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나라의 남성이 선호됐던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문화적 친화도와 가치관의 일치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됐다. 한국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K-팝과 K-드라마를 통한 이미지 혁신입니다. 과거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거칠고 무뚝뚝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섬세하고 로맨틱한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 자체의 이미지가 쿨하고 트렌디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바꿔놓았죠. 둘째,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경제적 격차가 결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삼성, LG, 현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면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남성의 경제적 매력도를 크게 끌어올렸어요. 셋째, 사회 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어요. 유교적 전통은 지키면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평등은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 일본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나라다.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균형감이 일본 여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넷째, 교육 수준의 향상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30대 한국 남성의 대학 진학률은 84%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의 76%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높은 교육 수준은 곧 지적 대화가 가능한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의 장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대화가 통한다는 점이에요. 다섯째, 한국식 로맨스의 확산입니다.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식 사랑 표현 방식이 실제 한국 남성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졌어요. 오빠가 밥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같은 세심한 배려의 말들이 일본 여성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잘하지 않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한국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살게 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력으로 마음을 얻던 시대에서 문화력으로 사랑을 얻는 시대로의 전환. 한국이 바로 그 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의 한국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현혹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거품이고 한류도 곧 식을 것이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행복하다고? 모두 겉모습만 그럴 뿐이다. 실제로는 가부장제 문화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앞서 만나본 아키코 씨는 이런 편견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저희가 무슨 판단력도 없는 어린아이인 줄 아나요?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인데 왜 남들이 함부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더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사회가 여성들에게 무엇을 해줬나요? 직장에서는 여전히 차별받고 결혼하면 경력은 포기해야 하고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실제로 일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지수에서 일본은 146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어요. 반면 한국은 108위로 일본보다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도쿄에 사는 27세 마이 씨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30세가 넘으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놀려요. 25세가 지나면 팔리지 않는 케이크라는 뜻이죠. 이런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여성도 당당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40대에 결혼해도 축복받고 커리어 우먼도 존중받고. 이런 차이를 경험하고 나니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개인적 경험담들이 쌓여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진보 성향 주간지 슈칸 겐다이는 최근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여성들을 비판하기 전에 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 사회 시스템에 있다. 도쿄대 여성학 연구소의 사토마리코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선호 현상은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일본의 한 보수 정치인은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에 사는 일본인 여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일 여성교류회를 운영하는 요시다 케이코 씨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무슨 국가 소유물인 줄 아나요? 우리에게는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인데 왜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편견과 진실의 대결에서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경험으로 증명하고 행복으로 답하고 있는 거죠. 결말 세계가 배우는 한국의 가치.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279달러였어요. 일본의 2037달러와는 7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떠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지금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가치관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전 세계가 소통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정과 배려의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강의 기적으로 이룬 경제력으로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K-드라마, K-푸드, K-뷰티를 거쳐 이제는 K-로맨스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사랑하는 방식까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기적을 일으킨 나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제는 문화로 세계를 매혹시키는 나라.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남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 그리고 희망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을 선택한 동반자, 한국의 가치를 인정한 파트너라고 불러야 합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 3,947건.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명하는 상징적 수치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0개국에서 실시한 가장 매력적인 아시아 남성 설문에서 한국 남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5년 전 3위, 10년 전 7위와 비교하면 놀라운 상승이죠. 이제 한국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점령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사랑하는 방식, 가정을 꾸려가는 방식까지도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견뎌낸 고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창의와 열정이 모여서 만든 기적입니다. 한국 남성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인정받는 이 순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야 해요.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한국 남성이 세계 최고의 파트너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매력적이 되고 더욱 사랑받는 한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변화와 성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